자, 여러분, 나눔의 미학과 나눔의 철학, 그러면 이제 나눔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하우에 대한 나눔의 기술에 대해서, 스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눔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할 것이 많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나눔에 대한 한번 먼저 생각할 것은, 나눔에 대한 것은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받는 것도 기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때 여러분, 그 기쁨은 2배, 3배, 오히려 10배 이상의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해 봅시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내가 오늘은 2시간은 누군가를 위해서 써야겠다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하고, 그 사람 집에 가서 짐도 정리해 주기도 하고 청소도 해주기도 하고 맛있는 밥을 해가지고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놀랍게도 그 맛있게 만든 그 밥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의 마지막 만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사실은 정말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직접까지 가기 힘들다면 여러분, 음식을 해서, 또 음식을 구해서 직접 가서, 그 가정에서 거동이 힘들기 때문에 나오기 힘드니까 그 가정에서,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시간을 보내고 그분과 함께 지낸다면 그분은 그 하루로 아마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여러 시간 동안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생각해 봅시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 없다고 생각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1명, 2명, 3명이 떠오릅니다. 또 이런 사람도 떠오르죠. 내가 옛날에 이런 말 했을 텐데 뭘까요? 언제 한번 우리 밥 한번 먹자, 이런 얘기 한번 여러분 한두 번 정도는 해볼 겁니다. 저도 지금 이야기하는 중에 보니까 나도 옛날에 밥 먹자고 했던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았는데 말은 했는데 behaving,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첫 번째 배웠던 미학에서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 행동. 행동하면 그냥 행동입니다. 액션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행동은 뭐냐 하면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로 behaving, 끝에 ing가 붙습니다. behaving인데요. behaving이라는 단어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거라 할지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은 딴 사람이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마음속으로 내가 저 사람에게 커피 한 잔을 줘야 될 텐데, 내가 저 사람에게 밥을 한번 사줘야 될 텐데, 생각과 마음으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내가 언제 저 사람에게 장갑을 한번 사드려야 될 텐데, 내가 언제 저 사람에게 옷을 한번 사줘야 될 텐데, 생각으로는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그 행동은, 마음은 별로 큰 파워풀한 힘을 나타내기 어려운 것이죠. 행동으로 옮긴 것.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커피 한번 사준 거, 그것이 실질적인 사랑이고 관심이고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내가 밥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밥을 사보고 사준 것이, 그게 가장 진정한 사랑이고 그것이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킬, 이 행동은 뭐냐, 나눔에 대한 행동이 뭐냐라고 하면 나눔의 스킬은 곧 한마디로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나누려고 했던 것들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옷이 많아서 여러분 나누려고 아까 했었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 옷을 좀 나눠야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안 움직이면 그건 그냥 철학으로 끝나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으니. 근데 내가 옷을 내가 이제 하루에 하나씩 딴 사람에게 나눠줘야겠다 하고 그 옷을 하나씩 들어다가 옷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의류 박스에다가 넣어놓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은 이미 행동한 것이고 기술입니다. 기술이 여러분 뭔가 어마어마하게 막 그 컴퓨터를 다루는 기술이라든지 엔지니어처럼 하는 기술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의 로봇을 조종하는 기술이라든지 그러한 스킬이 아닙니다. 나눔의 스킬, 나눔의 기술은 뭐냐 하면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내가 나눠주는 거예요. 시간도 나눠주고 밥을 먹는 것도 혼자 다 먹는 것보다는 그것을 좀 나눠서
같이 먹고, 그렇죠? 밥을 먹는 것, 커피를 혼자 먹는 것보다는 같이 나누어서 커피를 마시고, 옷을 나 혼자 입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나누어서 옷을 입고, 내가 갖고 있는 책만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상대방하고 같이 보는 것, 이것이 나눔의 기쁨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나눔은 참 중요한 겁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맞아요. 나눈다는 것은 나만 기쁜 게 아니라 상대방을 참 기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나눠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 나만 갖고 싶은 것이 있었죠? 그걸 한번 조용하게 만들어서 한번 누군가에게 전해보십시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부모님들이시라면 이런 경험 해보셨죠?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내가 만든 음식을 내가 나눠야지 하고 먼 서울에 있는 자녀들에게 그걸 싸가지고 두 손에 들고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도착해가지고 그 김치든 먹을 것을 펼쳐놓고 아들이, 딸이, 손주가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로 표명할 수 없을 만큼 기쁜 것이죠. 또 자녀가 되신 분들은 그 여러분이 만든 음식을 가지고 추석 명절이든 설 명절이든 부모님을 찾아가서 펼쳐놓고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맛있게 드세요 할 때 그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쁜 것처럼 그 기쁨의 연속이 ing형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언젠가부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단절이 됐어요. ing가 멈췄어요. 그리고 부모도 만나기가 힘들고 자녀를 만나러 가기도 힘들고 친구를 만나러 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많은 사람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시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역 조치를 잘 지키면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분들에게는 만나서 같이 정말 불필요한 어떠한 그 감염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같이 커피 한 잔도 마시고 밥 한 끼도 먹고 고독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죽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분들을 우리가 누가 케어를 하겠습니까? 나라가 책임져 줄까요? 나라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보건소가 책임져 줄까요? 보건소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부도 어느 기관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움직일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동으로 옮겨서 여러분이 빛이 되고 그 모습 속에서 정말 놀라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소망을 줄 수 있는, 또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능력을 줄 수 있는 힘이 바로 자그마한 어떻게 보면 초코파이 하나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요. 조그마한 요구르트 하나가 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오늘 사줬던 설렁탕 한 그릇이 그에게는 너무나 축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설렁탕 한 그릇 먹고 그 사람은 죽으려고 했던 마음을 접고 그래 내가 한번 사는 날까지 최대한 한번 살아보자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나눔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자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할까요? 그렇다면 많이 가지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러나 어느 역사적인 상황을 봐도 어느 누구를 봐도 엄청난 재벌이 된다 할지라도 그 재벌과 그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고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것을 베푼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들, 많은 사람에게 내가 가졌던 것을 나눠준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떠한 재능과 기술과 지식과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들, 나눠준 사람들, 기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고 영원히 그 사람을 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적인 인물들 가만히 보십시오. 그분들의 가장 귀한 것은 나누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유관순이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우리나라 유일하게 있는 연구소가 유관순 연구소인데요. 유관순 연구소를 부임받고 가만히 유관순을 들여다봤습니다. 꽃다운 나이 17, 18살 된 이 나이에 대한민국을 외치고 독립을 외치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슬로 살아가셨던 그 유관순 열사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이기에 이 긴 역사 속에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울리고 우리에게 희망과 비전을 줄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는 자기의 삶을 나누어줬습니다. 자기의 고귀한 정신을 나누어줬고 그를 실천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을 외치고 일제 치하에서 옥고를 치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꽃다운 나이에 그는 대한민국을 외치고 유관순 열사는 정말 처절하게 비참하게 죽어가면서도 대한민국의 정신, 독립정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나누어줬어요. 그리고 그는 실천을 했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있는 그 태극기를 꺼내서 직접 만들었고 그걸 휘날리면서 대한민국을 외치고 부모도 일제치하에 죽어가고 자기도 장렬하게 자기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유관순 열사의 얼과 정신과 혼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얼과 새로운 나눔의 역사,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면, 코로나에 희망이 있다면 이제 나누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나만 살아야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것은 바로 나눔의 철학과 미학과 그 나눔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많이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단한 여러분의 재산을 팔고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기부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마음만이라도 따뜻한 커피 한 잔이라도 따뜻한 김밥 하나라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따뜻한 그 마음만이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시간이라도 일주일에 한 시간만이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한다면 한 시간에 모여져서 마치 우리는 엄청난 그 빗물이 모여져서 바다를 이루듯이 여러분 우리 그러한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기름 유출로 인해서 바닷가가 그냥 새까맣게 바뀌었을 때 우리는 그 기적의 현장에 저도 가봤지만 정말 놀라웠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누가 원하지도 않았지만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봉사하는 마음으로 다 모여가지고 그 갯벌에서 그 시꺼멓게 물들었던 그 돌들을 깨끗이 닦아내고 시꺼멓게 물들었던 물들을 다 떠내고 씻어내고 해서 깨끗한 바다로 만들고 깨끗한 다시 올 수 있는 바다로 만들었던 그 현장에 저도 가서 보면서 정말 눈물이 겨웠습니다. 와, 정말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구나. 자기의 집과도 멀고 한 번도 평생 와보지도 않았던 그곳에 가서 그 바닷가를 닦고 내 집처럼 내 가구처럼 내 식구처럼 돌 하나하나를 씻어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전 세계가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다시 이제 우리 코로나의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방역을 위해서 줄 서서 내 건강을 체크하고 내 몸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것만으로 우리가 끝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수고하고 노력하는 의료진들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가 존경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뭔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말 이 사각지대에 정말 수고하고 애쓰시는 사회복지사님들, 전국의 사회복지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내는지 정말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매스컴 하나도 일부 조금씩 다루는 건 있지만 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노고와 아픔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을 돌보고 또 청년들을 돌보고 아이들을 돌보면서 본인이 감염되고 또 세상을 떠나는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오직 보건과 의료와 진료적인 질병관리청 같은 이런 부분은 많이 부각이 되는데 좀 아쉬운 것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돌보는 그러한 사회복지사들 또 전국의 많은 사회복지 기관들 정말 수만 개가 되는 사회복지 기관들과 시설에 있는 분들이
또 기관에 있는 분들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위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준다면 그들은 새로운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나갈 것입니다. 많이 힘들고 누구든 위로받고 싶고 누구든 정말 사랑받고 싶을 만큼 처절한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자원봉사라고 하는 볼런티어라고 하는 정신으로 다시 뭉칠 때 코로나도 고독사도 또 어떠한 어려움도 정치, 경제, 사회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회복지 속에서 자원봉사를 통하여 새로운 희망의 꽃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눔과 섬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슬로건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만큼 나누느냐, 얼마만큼 섬기느냐, 그것이 여러분을 측정할 수 있는 바로메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존경할 수 있는 하나의 특정과 성과가 얼마만큼 나눴냐, 얼마만큼 섬겼냐.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쓰는 시간과 남을 위해서 쓰는 시간과 비교를 해보십시다. 어떤 분들은 24시간 중에 24시간 전부 다를 나를 위해서 쓴다면 이제 한번 죄송하지만 이제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는 나만을 위해서 쓰지 마시고 내가 어디 봉사할 곳이 없을까? 인근에 있는 사회복지기관 시설들을 연락해서 제가 도와줄 일이 없을까요? 하고 찾아뵙고 또 직접 가서 하기 힘들면 집에서라도 재택으로도 집에서 뭔가를 봉사해 줄 수 있고 마스크 하나라도 만들어서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일을 한다든지 어떤 뭔가의 도시락을 만들어야 된다면 도시락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도시락을 나눠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여유로운 마음을 이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떠난다는 건 죽음이 아니라 그랬죠. 잠깐 여기에 살다가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것 같은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pass away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잠깐 딴 데로 옮기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사는 것이고 또 다른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문을 열고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너무 올인하거나 이 세상에 너무 올인하다 보면 내 자신이 비참해집니다. 가진 걸 또 가져야 되고 나만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나만 행복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더 비참해지고 처참해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이웃이 있고 사회가 있고 국가가 있고 민족이 있고 인류가 있고 온 세계가 함께 지구촌처럼 살고 있어요. 제가 가끔 만나는 꼬마 어린이들 보면 그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좀 어려운 나라에서 온 아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너무 신기하게도 저는 그렇게 가까이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자주 본 적이 없었거든요. TV에서만 보다가 멀리서 이렇게 보고 직접 그날에 가보지 않았지만 근데 제가 근무하는 곳에 그런 꼬마 아이들이 많이 요즘 오고 있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들의 눈빛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샛별이라고 할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그 눈빛들. 그리고 그 영롱한 눈빛 속에 정말 저렇게 맑을 수가 있을까? 그 아이들, 그러나 그들이 대한민국에 적응을 못하고 또 이 나라에 이주 왔다는 것으로서 많은 사람이 차별하고 그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천대받고 막 이런 모습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함께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 보면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이제 보육시설이기도 하지만 가정에 모여서 가정처럼 모여서 하는 그룹을 그룹홈이라고 그러죠.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주변에도 표면적으로 드러내놓지 않고 옛날에는 이렇게 팻말도 붙이고 무슨 보육원 했지만 요즘은 가정처럼 만들어서 밖에서 보면은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유심히 가슴 보면은 아이들이 부모들이 아닌 것 같은데 아이들이 5명도 있고 7명도 있고 아이들이 막
자유롭게 지내는 아이들 보면은 저희가 그룹홈이구나 하고 여러분 조용히 가서 혹시 뭐 도와줄 게 없는지, 그들은 따뜻한 여러분의 마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슬픈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슬픈 아이들만이 아니라 장애를 갖고 있는 청년들, 더 심각한 것은 장애를 갖고 있는 어르신들이 정말 비참하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장애로 있기 때문에 나갈 수도 없고요. 버스를 한번 탈 수도 없고, 택시를 한번 탈 수도 없고, 어디를 간다는 거는 엄청난 큰 1년 내에 나타나는 1년마다 한 번씩 있는 큰 행사와도 같이, 나가면은 이 보도블록 때문에 부딪혀 다닐 수도 없죠. 가서 쉴 곳도 없죠. 이 마치 감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이 찾아가서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들은 희망과 기쁨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평가를 갔다 왔는데요. 이 철책선, 38선 그 근처에 사회복지 시설을 평가를 갔는데 장애인 시설이었어요. 막 그 사격장 연습하는 그 옆이어가지고 막 총성이 막 대포 소리, 총소리가 막 들리는 그 한가운데에 그 땅이 비싸니까 그 땅 그쪽에 이제 보육시설을 만들어서 시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시설을 방문했는데 그 장애인들의 모습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막 카페도 있고 집을 들어가 봤는데요. 제가 살고 싶을 정도로 집이 너무 좋은 집이에요. 저는 황토방에서 살고 싶었는데 황토방으로 만들어놓은 집들에 아주 깨끗하고 아주 보온도 잘 되고 깨끗한 집들에 곳곳에 2명, 3명씩 모여있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곳이 세상에 있을까? 너무나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평가를 시작하는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평가 서류를 보는데 장애인 시설인데 거기에 분명히 장애인 시설이라고 써야 되고 장애인 무슨 서류가 장애인 문자가 들어가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느 문서 하나에도 장애인이라고 써있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 장애인 시설에 장애인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왜 보건복지부가 정해진 운영 지침대로 하지 않고 왜 이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그들이 장애인입니까? 저는 장애인이란 말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수없이 싸웠습니다. 장애인이라고 쓰라고 하면 우리는 이 시설을 덮겠다고 하고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득해서 우리는 이 장애인이라는 단어 대신에 향유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봤더니 향유자 썼어요. 향유자.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다 바꿔서 향유자, 행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단어로 말을 바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렇게 생각하는 가치의 혁명이죠.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부르지 않고 향유자로 부른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장애인이란 말이 없어지고 향유자라는 말이 생기기까지 이 대한민국의 장애인이란 말을 쓰지 않고 향유자를 쓰기 위해서 저는 이런 시설을 합니다. 평가를 끝내고 간단히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장애인들, 향유자들이죠. 향유자들이 파는 커피숍이 그 한 곳에 있어요. 커피도 좀 서투른 모습이지만 열심히 커피를 따서 손님들을 대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나눔과 섬김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회는 위기 사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막 밀려오고요. 정치, 경제, 사회 어떻게 바뀔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위기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how, 무엇을 해야 될지, what, 왜 살아야 될지. 여기에 단어 한가운데가 변화라는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변화를 change. 근데 change라는 단어보다 조금 더 좋은 게 그때 ing 붙여가지고 changing,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돌고 있을까요? 멈춰 있을까요?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지구는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런데 도는 거를 스스로 우리는 느끼고 있을까요? 느끼고 있으면 아마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를 돌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변화를 체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직 변화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도 변하고 있고 세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변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내가 안 바뀌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나는 도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또 나는 변화되고 또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 바로 오늘 here and now, 지금의 날짜에 맞춰서, 지금의 삶에 맞춰서, 지금의 시대에 맞춰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 그래서 우리가 모티베이셔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변화된다는 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변화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준비하자는 것이죠. 준비된 리더가 또 하나의 미래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우리 힘을 합쳐서 이제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전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 이제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나라가 우리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라를 책임져야 돼요. 자녀가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자녀를 책임지고 부모가 나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부모를 책임져 주고 이 회사가 나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회사를 책임져 줘야 됩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학교가 나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몸담고 있는 학교를 제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사회가 바르게 갑니다. 여러분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나눔의 철학, 나눔의 미학, 나눔의 스킬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죠. 세티오의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마지막 했습니다. 나는 나다. 참 멋진 명분인 것 같아요. 나는 나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나라고 하는 말, 그것이 곧 나눔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갖고 있는 것 중에 둘을, 갖고 있는 것 중에 셋을, 열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 중에 하나만 여러분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10가지 옷이 있는데 한 가지밖에 못 입습니다. 10의 9은 나누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같은 9명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10개를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만 먹어도 되거든요. 그러면 9개를 나눠주면 여러분이 9명을 살리는 것이죠. 그러한 나눔의 철학으로 여러분이 좀 더 나가시면 좋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 우리의 삶이 나눔의 미학도 중요하고 나눔의 철학도 중요하고 나눔의 스킬 중요합니다. 오늘 영어 단어를 많이 썼지만 사실은 영어 단어 다 모르셔도 됩니다. 오늘 결론은 뭘까요? 내가 나의 길을 위해서 나는 나다. 세티오의 고백처럼 나는 나다 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가 나의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 되는 건 누굴까요? 내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나누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나눔의 미학과 나눔의 철학과 나눔의 실천의 영역이 반드시 멋진 비전을 여러분이 나눠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멋진 나눔의 철학으로 멋진 나눔의 미학으로 여러분 나눔을 실천하는 멋진 우리 대한민국의 한 명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